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우량주 장기 투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의 시황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기 투자자이고 사고 팔 게 아니더라도 현금 보유량이나 매수량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시황을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3대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14%, 나스닥 0.18%, S&P 500 0.28%, 뭐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최근 무섭게 이어지던 상승세가 살짝 꺾였다는 측면에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정도면 조정이 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조정이 안 오기를 바랬던 게 사실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어가야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빅테크 최근에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갔었는데 전반적으로 1% 미만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애플, 마소, 구글 살짝 빠졌고 뭐 아마존이랑 테슬라는 오히려 소폭 상승을 해줬죠. 자, 금융주 빠졌고 에너지 관련주, 유가가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 이것은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호재이고 경기 침체 관점에서 보면 악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지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소폭 빠졌다고 보고 있었고, 제조업 지표가 다소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한 하락이 나왔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과 유로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일단 부진하게 나왔고요. 7월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는 기름 사용량도 준다는 얘기니까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지금 유가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가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마냥 악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관점에서 보면 유가 하락이 악재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주가를 조금 하락시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낙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이미 주가에 꽤나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양적 긴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진작부터 충분히 반영이 됐고 경기 침체 그나마 이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된 건데 사실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뭐 세상이 망하진 않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고 경기 침체가 지나가면 다시 호황기가 옵니다.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이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 설레발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좋은 자산을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화폐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주식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길게 보고 여유자금 생기는 족족 좋은 주식을 계속 모아가면 되겠죠.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수량을 모아가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또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주가 오르면 돈 벌어서 좋고 주가 빠지면 다음번에 더 싸게 사서 좋고 수량은 계속 늘어나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 부자가 될 겁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